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입니다. 주식. 자산을 축적하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젊은 분 같은 경우는 6대 2대 2, 나이 드신 분들은 4대 2대 4입니다. 저는 주식을 한다면은 주식을 아주 비중을 충분히 늘려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후에 노후 자금으로 한 10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과연 그 10억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월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요. 50대, 60대, 5060 보시면은 평균적인 이제 총자산 해봐야 한 5억 7천, 5억 9천 이 정도 됩니다. 6억 원으로 잡는다고 그러더라도요. 그 중에서 거의 이제 한 70% 정도가 주택이니까 내가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2억에서 2억 5천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거의 계산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계산을 집어넣으면 한 10억 원 봐도 됩니다. 지금 5060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대인 분들은 충실하게 연금을 드시면은 저는 10억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부분에서 그 세 가지 연금, 공적 연금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 부분을 세제 혜택을 보는 한에 있어서 그냥 풀로 그리고 중간에 공백 없이 그리고 운용 수익률을 괜찮게 투자 자산을 통해서 잘 운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예. 첫째, 얼마를 저축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가? 운용 수익률이 몇 %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안에 자산을 축적하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죠. 로또를 사가 되는 방법은 있는데요. 네, 일확천금. 네. 네, 그다음에 상속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것은 차치하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 부분 정도는 그래도 풀로 가입을 하시는 것, 그 정도 저축액은 최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기간, 지금 55세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30대는 제가 보니 좋게 65세는 늘어날 겁니다. 70세까지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충분히 자산을 늘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부분은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 기간을 길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운용 수익률을 3% 이런 걸로 하시지 말고 한 5% 정도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운용 수익률을 내셔도요 충분히 준비됩니다. 만약에 10억의 은퇴 자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의 어떤 자산 구성이라든지 그 말씀하셨던 수익률이 4.5%에서 5%까지 만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목마르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입니다. 주식. 예,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수익률의 제일 기본 주축은 이제 주식을 얼마를 가지느냐, 어떤 나라의 주식을 가지느냐, 어떤 주식을 가지느냐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기본 주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그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츠나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식, 그 다음에 리츠와 같은 부동산, 채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젊을 때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두어야 돼요. 공격수를 많이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대략 한 몇 한 퍼센트 70% 정도는 하셔도 돼요. 70% 정도까지. 해외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씩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요. 한 70% 저는 이렇게 이제 정도 보는데 황금 비율은 뭐 일반적으로 6대 4입니다. 주식 60 그 정도 하시고 이제 나머지를 리츠나 채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 20, 채권 20 이게 이제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6대 4가 아니라 4대 6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식을 4로 가져가고 이제 리츠를 한 20, 채권을 4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정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식을 60, 채권을 40 가질 것인지
주식을 60, 리츠를 20, 리츠가 부동산 간접 투자이니까요. 리츠를 20, 채권을 20% 이렇게 가질 것인가 부분인데 채권보다는 리츠가 기대 수익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성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 같은 경우는 6대 2대 2 그래서 주식 60, 리츠 20, 채권 20 이 정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4대 2대 4입니다. 주식 40, 리츠 20, 채권 40. 좀 더 이제 안정성을 높인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아까 주식을 제가 60이란 걸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 주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핵심적인 퀘스천인데요. 저는 뭐 청년들 같은 경우라면은 미국 주식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달러로 투자를 합니다. 환해치하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투자하게 되면은 미국의 주식하고 원달러 환율이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이 둘을 미국의 주식이라는 것과 달러 환율을 결합을 시켜 놓으니까 미국의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미국 사람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면에서 그 두 개가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자산은 저는 미국 자산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자산 중에서도 미국의 기업의 경쟁력이 가장 압도적이니까 저는 주식을 한다면은 미국 주식을 아주 비중을 충분히 늘려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박사님 보시기에 2024년 자산시장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중성장, 중물가, 중금리, 뭐 중3 시대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산시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는 저성장인 것은 확실한데요. 올해하고 내년 여전히 저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2년 동안에 제가 경제 전망 다 틀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 동안의 불확실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불확실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물가하고 성장입니다. 물가 성장. 예, 물가 부분은 조금만 손 놓고 있으면은 이제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미국이 마음을 놓느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뚝 떨어지면 마음을 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2몇 % 보이면은 여전히 불안해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착이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2%대로 떨어져도 여기서 금리를 낮추면은 이게 또 금방 되튈까봐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오래 유지하면은 고금리 효과 때문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갑자기 툭 터질지 모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우리하고 달라서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신규 고용자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그만큼 탄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오면은 우리처럼 노동시장이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급속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착륙에서 그런 기대를 갖다가 갑자기 생각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겠네, 경기가 안 좋겠네 하는 것도 한순간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투명한 부분은 올해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코로나19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 이후의 여진입니다. 예. 그 여진은 그렇게 빨리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내년 정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미국 주식을 말씀드린 것도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당연히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타이밍상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길게 봐서 혹은 뭐 30대, 40대도 내가 자산 관리를 좀 10년 이 단위로 보았을 때 내 자산을 어디에 갖다 두어야 할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미국의 주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자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파트와 상가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자산으로도 옮기고 부동산의 물건도 이제 좀 다양화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퇴 후에 이제 가정 구조가 아이들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바뀌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30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진짜 제가 이제 은퇴 부부의 위기라고 전하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부부들이 그런 걸 겪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인데 그래서 일본에 이제 오가와 유리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수필집도 나와서 히트를 쳤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제 은퇴 남편 길들이기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30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말을 만들어냈는데 30의 첫 번째가 이제 공감입니다. 공감. 예. 그건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 컴패션인데요. 패션이라는 것이 깊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이라는 것이 남자는 바깥일에서 깊은 슬픔을 갖고 있어요. 가전 사실은 모욕도 당하고 이러면서 돈을 번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슬픔을 갖고 있고 여성이 이런 걸 이해해 주기 바라는 거죠. 여성은 여성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또 깊은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난리를 피우더라도 그걸 끝까지 보듬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같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슬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것, 슬픔이고 어려움이겠구나 하는 것을 진정 인정해주는 마음, 그걸 갖는 게 첫째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간입니다. 공간, 예. 스페이스. 예.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건 뭐냐면은 집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말고 좀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나가서 자기의 생활도 즐기고 하면서 서로 같이 있는 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우리는 아파트 문화잖아요. 일본은 10%가 공동주택이지만 우리는 7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매번 거실에서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지컬하게 이제 공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자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의 아내의 영역과 남성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런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서로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잘 인정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그런 공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공분입니다. 예, 이게 분하다 할 때 분자가 아니고요. 분노하다 할 때 분자가 아니고 나눈다 할 때 나눌 분자입니다. 집안일을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아내가 주로 모든 일을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집안일을 좀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공분하면은 서로 같이 나눈다는 뜻이다 있는데 그래서 공감 그다음에 공간, 예, 공분 이 세 가지를 지키면은 은퇴 부부가 아니고 일반 부부에도 꼭 적용되면은 집안이 평안하게 잘 다스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불안한 노후가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책에서 읽은 부분인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노년에 갖춰야 할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외에 제가 다른 걸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만큼 딱 컴팩트하게 갖추어졌는데요. 첫 번째, 어떤 노년이 되어야 되느냐? 의지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데서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 관리도 자기가 해야 되고 자산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열린 노년이 되자는 것입니다. 70대인 분들이 뭘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면 꼭 뒤에 가서 교훈을 답니다. 그런 교훈 달지 말고요. 젊은 세대와 더불어서 오픈된 마음으로 자기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흐름에 적응을 하고 하는 열린 노년이 되자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베푸는 노년입니다. 케네디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회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요. 자꾸 이제 받는 노년 이런 것보다 이제 베푸는 노년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노년, 그 다음에 열린 노년, 베푸는 노년 이 세 가지가 저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고요. 저 이거
저도 이거 닦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최고의 자산 관리 전문가이자 이제 미래세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요. 은퇴와 자산 관리에 대한 유익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